콘서트 김희영의 동행. 첫 번째 무대는요, 아코디언 연주자예요. 탈때시고요. 연주 청해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무대를 이렇게 신나게 해주신 분은요, 우리 북한에서 실력파 아코디언 연주자 류지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번에 한국 오신 지 오래되시진 않으셔서 한 2년 정도 되셨죠? 네. 수험생활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의미는?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좀 힘든 줄 알았는데 네. 사람들도 너무 강렬하시고요. 잘 내주시고 너무 이렇게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고 해주시니까 매일 파이팅하게 살았는데 네. 아코디언은 연주 언제부터 하셨어요? 조금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제가 5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아코디언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지는 못했는데 좀 타고난 거예요. 와.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웠다기보다도 그냥 타고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는 이 나만의 가요를 가사를 좀 바꿔서 그렇게 부른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고급가요라고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노래가 가장 고급가요로 유명한가요? 한국 노래? 네, 한국 노래. 대표적으로 한다면 사랑의 미로가 최진 씨의 거? 네,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노래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 정말요? 와서 하셨어요? 네, 연변 노래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게 다 한국 그리고 노래예요. 바람 아세요? 아, 너무 좋아져. 그것도 네. 보편 보편적으로 그냥 기타 치면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악기라 하게 되면 이 아코디언하고 기타예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저희 친구들도 너무 잘해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가사가 사실 가요의 가장 큰 네. 몫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사실 그쪽에서는 북한 찬양이나 이런 쪽으로 다 개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미로 우리 가사 상당히 좋잖아요. 네. 좋다는 거는 가사의 제일 중심은 사랑이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마 매력을 느끼고 한국 노래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류지원 씨 아코디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도 상당히 잘하세요. 우리 최진 씨의 사랑의 미로 청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재밌는 못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그토록 사진을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것 같으니 진실한 나의 이유여.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그 뜻이 난 뜻이 아득한 사랑에 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좀 후텁지근한데요. 8월인데 참 가을이 언제 오나 싶은데 바람이 살살 산들산들 불어오죠? 여러분들 끝까지 조심해주세요. 이번에
오실 첫 번째 초대손님은요.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목소리를 전하는 분인데요. 대북방송협회 김승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김승철 대표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정말 미남이시네요. 아니 남남 북녀는 북쪽이 좀 더 여자들이 예쁜데 한국 오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좀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우리 남남북녀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아버님은 남한 사람이고요. 저희 어머님은 저 북쪽에 남북 어랑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남남북녀가 만나서 최고의 미남을 탄생시켰다. 이 이상해요.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참 자랑을 잘하시네요. 하나도 안 웃으시면서 당연하게. 근데 인정해 드릴게요. 정말 남한에 오게 된 게 한 몇 년 전이시죠? 제가 북한을 떠난 건 1991년도에 떠났고요. 네. 1993년도에 제가 러시아 불명상에 가출해갖고 94년에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때 정말 어떻게 말하면 거의 초창기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한국에 오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그 러시아가 91년도에 그 소련이 해체돼갖고 네. 상당히 못 살던 그때에 러시아에 갔는데 그 시베리아 그 벌판은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네. 그 숲속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거기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때 그 망해갖고 못 산다는데 그 자그마한 역전에 그 상점에 들어가 봤더니 뭐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공산주의가 아니냐. 네. 그래갖고 한번 이런 데서 좀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 좀 워낙 좀 오래 살았고 그래서 탈출을 했었는데 그래갖고 카자흐스탄에서 좀 있다가 그러다가 1994년에 한국 정부의도움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자리에 쓰셨는데 대북방송협회 대표십니다. 대북방송협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방송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대북방송협회는 지금 민간 대북방송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자 이렇게 해서 만든 방송이 지금 여기 열린북한 방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북한 방송이 있고 자유조선 방송이 있고 그리고 저희 북한개혁방송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좀 환경이 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좋은 일 좀 많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방송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북방송협회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거나 하시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세요? 방송협회 자체에서 방송을 지원하는 건 지금 없고요. 네. 저희가 뭐 예산을 이렇게 갖춘 그런 거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 대북방송들은 뭐 자체의 힘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어떤 민주주의 그런 그쪽에서 단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NED라고 그쪽에서 이제 해주고 또 공부에서 좀 해주는데 그 외에 국내에서는 지금 이게 지원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는 이 북한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안에서 조금은 좀 다른 견해들이 있어서 되게 좀 잘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그 방송이 더 잘대로 해보자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지금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네, 사실 북한 사회에서 우리 방송 듣고선 탈북을 결심했다는 얘기를 가끔 듣죠? 있습니다. 더 많이 듣나요? 네, 지금은 그 북한에서 장마당에서요. 네.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준다, 유엔에서 지원을 준다 하면 그 다음 날로 이제 장마당 물가가 오르내립니다. 그 정도예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한 네. 80%가 라디오를 듣고 있고 저희 방송에서 그 알려준 전화번호를 듣고 중국에 나와서 이제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서 저희가 데려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북한을 비롯한 모든 분들한테 희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음 순서는요. 소해금 연주자
정말 국내 유일한 소해군 연주자입니다. 탈북 소해군 연주자 박성진 씨입니다. 네, 박성진 씨의 무대였습니다. 이 곡이 아까 구용하라고 하셨죠? 네, 드라마 동의에서 주제곡. 드라마 동의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그 동의 구용을 직접 연주한 게 나간 건가요? 네, 제가 직접. 그러니까 한효주가 왕을 꼬실 때 해군을 연주하고 근데 한효주는 그냥 열심히 왕을 꼬셨고 네. 저는 열심히 연주를 했죠. 네. 대학교육선 다 되셨어요. 정말 적응 정말 잘하시고 저는 이 박성진 씨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잘 적응한다. 참 잘 치고 있다. 날라리죠.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아마도 노하우라고 하면은 그 긍정적인 마인드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저도 역시 뭐 늘 웃고 재밌는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 분들이 처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살라라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까 그 아코디언 연주해 주셨던 유지원 씨랑 북한의 보급가요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네. 박성진 씨도 북한에서 보급가요 부르다가 처벌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아마도 북한에서는 그 한국 노래 불러가지고 처벌됐던 사람이 아마 제가 1호가 아닌가 싶어서 무슨 노래를 부르시나요? 아 제가 네.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축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이제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과 앉아서 이제 그 놀아요. 네. 근데 제가 노래를 했는데 술 먹은 사람들이 북한 노래가 99.9%가 김일성이 김씨 가족 칭송하는 노래들이에요. 네. 술 먹으면서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저 노래 부르라 해서 제가 불러둔 노래가 칠갑산이라는 노래였어요. 칠갑산을 다른 분들이 알고 계셨나요? 그분들은 모르고 네. 제가 불렀더니 멜로디가 좋고 가사가 좋으니까 시집가는 신부나 시집을 보내는 어머니나 열심히 울다가 저한테 100불을 남겨주더라고요. 와. 팁으로. 북한 돈이 100불이면 그때 당시에 아마 한평생 벌어야지 볼 수 있는 거리였을 거예요. 당시에. 와. 그 돈 놔두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감옥으로 갔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노래 제목이 칠갑산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 노래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얻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목을 모르는 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 한국 노래라고 하면 잡혀가니까 우리 테이프를 보고 제목들이 있잖아요. 네. 칼로 다 긁어서 가사도 없고 뭐 제목도 없고 해서 이제 녹음기를 켜놓고 들으면서 이제 가사를 메모해서 그런 경험도 있으셨는데 우리 그러면 정말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북한 퀴즈를 좀 잠깐 짧게 몇 개 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지 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하여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는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께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별 5개짜리라고 여기 써있네요. 아무도 풀지 못할 거예요.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냈던 고영환 씨의 증언입니다.
수업 도중에 불려나간 학생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대요. 그러면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없어질 때마다 까만색의 땡땡차가 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 차 이름으로 문제를 냈네요. 북한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러시아제 중형 승용차 이름입니다. 러시아 남동부에서 중앙아시아로 또는 유럽에서 가장 긴 강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땡땡차 땡땡강 과연 무엇일까요? 난이도 별 5개라고 합니다. 이러면 문제. 저번 출신 선문 어디세요? 근데 얼굴이 초롱이 초롱초롱. 네. 이 볼가는 뭔지 아세요? 볼가라는 거? 네. 자, 우리 박성진 씨가 또 설명해 주세요. 왜 난이도 5개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아니라 여기 오신 우리 손님들이 난이도가 높으신 분들 그런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볼가라고 하는데 참 그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정치범 뭐 내가 노래를 했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보위부나 보위사령부에서 이 사람은 잡으러 오는데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쓰여지는 말이 그 사실은 차가 쉰 차일 수도 있고 고문 차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정차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검정색 차라고 굉장히 좀 녹슬해 보이니까 고급차가 와서 데려갔다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윗선에서 내려와서 데려갔다 해서 볼가 검정색 차 타고 검은 안경 낀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서 잘하는데 해서 볼가라는 말이 탄생이 된 거예요. 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볼가 나타났다고 어디든지 숨어야 되겠네요. 네. 무서워요. 예, 정말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 아닐까 싶습니다. 유지에게 시대정신 사무처장입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네. 말이 정말 뭐 여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활짝 웃으시면서 오시는 모습 보면서 저런 마음의 여유 갖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견디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백식 사회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시간이 안 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항상 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한 3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희망이 있으셨어요? 시간은 조금 없었는데 네. 뭐 어쨌든 이제 적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좀 괜찮아 이렇게 익숙해지고 시간도 아침 이제 새소리를 들으면서 뭐 게임도 하고 나름대로 좀 살만하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들어가신 특별한 이유가 우리 북한 인권운동 하시기 위해서였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북한 인권운동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말하는 국가안전위해제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북한 뭐 어떤 탈북자들을 좀 도왔다고 해서 국가안전위해제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가서 13년 정도 있었거든요. 13년 정도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또 중국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뭔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뭔가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렇게 해서 국가안전위해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중국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변경을 소란하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라.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걸 갖다 붙이면은 자기네 법대로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뭐 한국에서도 예전에 조금 뭐 국가법원에서 그런 적이 좀 있어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그 긴 시간을 계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에서 북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북한 분들도 우리 민주주의다, 자유다, 이건 탄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던가요? 그러니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뭐 거의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나와서 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장사도 하고
또 자유롭게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당시 이제 강택민이 중국 주석이었는데 네. 강택민에 대해서 욕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게 바로 자유이고 또 이런 게 바로 인간이 응당히 누려야 될 권리구나. 근데 이제 한국은 그보다 더 자유롭고 더 뭐 잘 살고 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뭐 그런 권리의식도 생기고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도 생기고. 네.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탈북하신 탈북자분들이 한 2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3국으로 떠도는 탈북자분들은 5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사실 뭐 잘 적응하신 분들, 우리 지금 같이 음악도 같이 하고 얘기도 나눠봤지만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탈북자 항상 5만, 10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사석에서나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사실은 탈북자가 제일 많았을 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실제는 한 1, 2만 정도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으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네.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도 꽤 있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네. 꽤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 국경 수비대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통제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죠. 네. 줄어들어서 지금은 아마 1, 2만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 결국은 한마디로 호구가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로 말하는 주민등록증이나 합법적인 신분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죠. 네. 항상 불안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도 직장에 취직했을 때 음식점 같은 데 만약에 가서 일을 한다 했을 때 그 고용한 사람들이 벌금을 적발야 됩니다. 예.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공부하지 점, 못하고. 네, 그렇죠. 걱정이 나도 보고, 또 이제 고용한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그게 한편으로 또 무기가 되기도 해요. 쫓아내도 그 사람을 언제라도 이제 한마디로 해고가 정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유진일 처장님도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수년째 해오셨는데요. 북한 인권의 조금은 국내 상황을 무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우리가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동포애적으로 민족애적으로 볼 때도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상황이 이제 워낙 열악해요. 그러니까 말할 자유도 없고 마음대로 이동할 자유도 없고 잠꼬대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제 심각한 그런 어떤 사상 말할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네. 통제가 되니까, 아무튼 인류 보편적인 어떤 양심이 있었어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양심적인 그런 연대의 목소리를 내서 북한이 하루빨리 이런 진중으로 민주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같은 동포 민족으로서 많은 관심과 그런 연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네, 우리 시대정신의 유진일 사무처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되셨을 때 저희가 많은 마음으로 기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들이 북한 동포들한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세 사람이 동행하면 반드시 그 중에 스승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또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동행 함께 하시는 우리 출연자들, 바로 이분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스승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행이란